오늘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괜히 혼자만 더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느 출근길 버스 정거장에서 우연히 마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고,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말을 꺼내게 됐어요. 1987년 매일 같은 정류장 앞에서 오전 7시 30분쯤 출근길. 사람들은 서로 말이 거의 없었고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죠. 버스는 이미 와 있었고 한 사람씩 버스 위를 오르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시선이 조금씩 한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아직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 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두들 지치고 힘들어 보였는데 차분하게 다가와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하였죠. 혹시 사랑인 걸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의 아침은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미경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조금 늦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미경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뒤 골목 멀리서 미경이가 다시 걸어오는 걸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미경이가 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서로 눈이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그럴 때면 눈길을 피했어요. 마음은 설렜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버스를 기다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미경이와 저는 같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면 미경이는 저보다 늘 몇 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날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정류장에 서서 고백을 하려고도 해봤었고, 버스가 오기 전까지 마음속으로 미경이에게 할 말을 연습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많은 시간을 고민했었죠. 저는 마음을 고백하기로 다짐했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괜히 더 어색해지는 건 아닐지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그날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다가가서 용기 내어 말을 건네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미경이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매일 여기서 뵙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저와 조금 더 알아가고 싶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할 때마다 저 역시도 마음을 고백을 할까? 아니야, 하지 말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참아보려 했던 저의 마음은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말을 하였지만 저는 더 떨렸어요. 미경이는 대답했죠. 영호 씨라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매일 아침에 영호 씨를 마주하면서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 혼자만 미경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마음에 담아보고 싶어요. 저는 고백하였고 미경이는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렇지만 거절은 아니라는 건 느껴졌어요. 미경이는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럼 천천히요. 저는 미경이에게 물어보았죠. 저기, 혹시 오늘 퇴근 시간에 이 근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바빠 보여서 제가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미경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했어요. 네, 퇴근하고 여기로 올게요. 저는 매우 설레었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저와 미경이는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경이는 저에게 물었죠. 영호 씨는 몇 살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25이에요.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23이에요. 우리 둘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몇 정거장이 지나갔고 벨소리가 울렸어요. 이따가 퇴근하고 봬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문이 열리고 미경이가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미경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을 하고 나서 정류장으로 향하게 되었죠. 정말 아침에 한 약속대로 자리에 나와 있을까? 혹시 먼저 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이 떨리고 설레었어요. 퇴근 후에 정류장에 먼저 미경이가 있었고 그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버스 정거장 의자에 앉았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잠시 후에 미경이가 먼저 말을 했죠. 아침에요. 조금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부끄러워졌죠. 미경이는 이야기했어요. 고맙기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요. 저는 대답했죠. 네, 그러면 기다릴게요. 미경이는 고마워요. 하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미경이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에 미경이를 마주하게 되었죠. 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영호 씨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네, 영호 씨도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 연락처를 드려도 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편하실 때 생각나시면 그때 연락 주셔도 돼요. 그 말을 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그럼 저는 가방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내어 펜을 들고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기 시작했어요. 혹시 잘못 적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종이를 미경이에게 건네주었어요.
네.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쑥스럽게 웃었죠. 미경이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정류장에서 다시 마주치긴 했지만 그때처럼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은 버스를 타고 그대로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반복됐어요. 미경이에게 더 다가가면 지금 이 관계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집 전화기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연락이 오지 않네. 이제 기회는 없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어요. 미경이의 전화이기를 기대하면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저 미경이에요. 서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한 번만 더 용기 내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저기,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그리고 미경이는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미경이도 저에게 마음이 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말을 했죠. 그럼 내일 퇴근 시간에 그때처럼 정류장에서 만날까요? 네, 그때 뵐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죠. 특별히 약속을 크게 잡은 건 아니었어요. 퇴근 시간이 비슷한 날이면 자연스럽게 정류장에서 다시 마주쳤고 그대로 같이 걷는 날이 늘어났어요. 또 어떤 날은 정류장 옆에 있는 작은 가게 앞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더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미경이가 좋아졌어요. 미경이와 저는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마음속 깊은 고민들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나를 사랑하는지요.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고민하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을 기다려줄수록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결심했죠. 지금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려다가 용기를 내어 공중전화 앞에서 멈추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니 바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1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을 여러 개 꺼내어 미경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게 제가 조금 헷갈려서요. 혼자만 더 좋아하고 있는 건지. 이 말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해본 말이었으니까요. 미경 씨의 마음은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괜히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니에요.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바로 잠깐만요. 거기 아직 계세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금방 갈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밖을 보았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굵은 빗줄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빗방울은 더 많이 흐르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공중전화 부스 너머로 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괜히 전화했나? 후회되었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었는데 늦은 시간에 괜히 나오게 만든 건 아닐까?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던 건 아닐까? 조금 전까지는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미경이와 다시 통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싱숭생숭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괜히 더 서두른 건 아닐까? 그래도 여기를 떠날 수 없었죠. 지금 이 순간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죠. 문 너머를 한번 바라보고 초조하게 미경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미경이랑 더 멀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안개의 시야가 흐려져 있었고 형태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미경이었죠. 와줘서 다행이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미경이는 점점 더 저와 가까워졌고 저는 공중전화 부스 문을 열고 미경이가 오고 있는 곳으로 저도 뛰어갔어요. 차가운 공기와 비 냄새가 났어요. 미경이는 비를 흠뻑 맞은 상태였죠. 미경 씨 비 맞아서 괜찮아요? 많이 춥죠? 저는 걱정이 되었죠. 짧은 인사 후에 미경이와 함께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 안에 둘이 같이 서 있게 됐고 미경이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을 꺼냈어요. 아까는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요.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경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래도록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들렸어요.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보다 많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이의 마음이 어디쯤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미경 씨 사랑해요. 미경이에게 말을 했어요.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기쁘기도 하였지만 저는 비를 맞지 않았는데 미경이는 혼자 비에 흠뻑 맞아 있어서 많이 추워할 것 같았어요. 미경 씨 많이 춥죠? 제가 집으로 바래다 줄게요. 우리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왔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슬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우산 없이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길을 같이 걸었어요. 영호 씨,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같이 가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요. 어쩌면 우리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알아보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마음은 항상 말보다 먼저 움직이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를 맞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